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혜원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76-0321번 열려 있으니까요. 321번 기억하셨다가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좋은 기회인지 나쁜 기회인지를 분간해내는 그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간해주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지혜는 이 부동산 재테크 시간을 여러분들이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 세우신 부동산 투자 전략 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클리닉 상담이고요. 오늘 만나볼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2차 85제곱미터와 신정동 대림 아크로텔 오피스텔 76제곱미터를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매도를 한다면 언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군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현대 하이페리온 2차도 오피스텔인 거죠? 네, 예.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 두 채를 보유 중이신데 지금 네. 월세를 받고 있으신가요? 네, 하이페리온 월세 받고 대림 아크로텔은 전세 받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보유 기간이 대림 아크로텔은 지금 8년? 네. 하이페리온도 한 8년 차 됐어요. 그렇군요. 둘 다 한 8년 네. 정도 보유를 하셨고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에 놓고 계신데 자,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그 대림 아크로텔이 그 하이페리온 뒤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 하이페리온 2하고 또 옆에 있는 걸 같이 갖고 계시는 거네요. 구입한 시기도 비슷하시고요. 네, 한 1년 정도 차이 정도. 어차피 그러면 임대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던 거네요, 그죠? 네, 하이페리온은 좀 살다가 나오고요. 거주하시다가? 대림 아크로텔은 그냥 구입해서 네. 전세 계속 났던 거죠. 근데 가격은 조금 올랐는데 네네. 요즘 매매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세 놓으셨으면 이미 원금 회수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8년 정도 전에 구입하신 거면? 예, 원금은 회수됐어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임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세금이 많더라고요. 두 개 지금.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세금이 무서워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잘못 파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두 개를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왜 그러는지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하이페리온 2 오피스텔, 그 다음에 네. 바로 옆에 있는 대림 아크로텔 모두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 모두 입지가 보면 오목교 역세권 하면은 또 사실은 목동 지역에서 목동 역세권보다 오히려 오목교 역세권이 훨씬 더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훨씬 더 활성화돼 있는 지역 권역에 해당되고, 네. 또 이 목동 지역의 우리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목동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네. 상업 지역이 되게 한정돼 있어요. 네. 그죠? 이렇게 여기가 택지 개발 지구다 보니까 상업 지역은 딱 한정돼 있고 추가로 상업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도 없어요. 왜?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곳이니까. 그죠? 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업지가 이게 오피스텔이었던 이유는 언니, 저 적금 탔는데 이자가 안습이에요. P2P 안 해? 평균 10%대야. 요즘에도 그런 상품이 있어요? 와우 스타일 엄청 많아. 투자자와 대출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투자가 가능한 와우스타. 은행의 정기적금 이자 1.5%, 오피스텔 수익률 5.3%. 하지만 P2P 금융상품의 목표 수익률은 10%대.
한 번 투자한 사람은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 P2P 금융. 한국경제TV 와우스타와 함께 지금 바로 투자하세요. 우주 P2P 우주 최강 P2P 스타 와우스타 P2P. 상업 지역이니까 오피스텔을 진 거잖아요. 대규모 오피스텔을. 네네네. 근데 상업지가 추가로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는 같은 모습을 갖춘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즉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 경쟁 상품이 생기면서 내게 자꾸 가격에 약세를 보인다라면 내가 빨리 처분하는 게 맞지만 네. 그게 아니고 공급량이 없어요. 공급량은 없고 그렇다면 네. 공급량이 없다라는 건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크게 내가 손실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서 제가 이 지도 화면 보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이미 전세 놓으셨으면 원금 회수하셨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학군이 또 여기가 좋잖아요. 목동 지역이 학군이 좋은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학군을 가려면 아파트를 일단 입주를 해야 돼요. 그죠? 네. 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이곳이 만만치 않게 높은 곳이에요. 그죠? 네. 전세가도 높고. 네. 그런데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입신고 해놓으면 네. 같은 학군을 아파트 단지와 같은 학군을 낮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꾸준해요. 일단. 네. 그죠? 그리고 네. 학교 때문에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월세 수요도 또 꾸준해요. 네. 그죠? 월세도. 이건 앞으로도 네. 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그리고 네. 또 이 아파트, 목동 아파트 재건축이 물론 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목동 네. 아파트 단지들이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같은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유일하게 옮길 수 있는 곳들이 이런 데 오피스텔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은 네. 보유하고 있을수록 나한테 지금 불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뭐 이렇게 없죠. 불리할 게 고쳐야 할 하나,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불리할 게 네. 하나도 없죠. 네. 뭐 세금이야. 어차피 내가 수익을 얻는 거니까 조금 내면 되는 거고. 네. 그죠? 이거 처분하고 뭐 더 좋은 거, 내가 정말 뭐 단위가 훨씬 커서 내가 어떤 큰 거를 뭘 하나 살래 이런 목적이 아니시면은 네. 괜히 이거 처분해서 이 돈 갖고 또 뭐 하지? 어설프고 구입할 바에는 이거 갖고 계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네. 그럼 어느 정도 나중에 정도 팔면 되나요? 여기는 아주 앞으로도 꾸준하게 올라가 최소한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이주할래요 소리 나올 때까지 갖고 계셔도 되는 곳이에요. 연수가 한 10년 지났어도요? 네, 그럼요. 여기는 괜찮아요. 네, 네, 아시겠죠?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너무 지금 길어졌는데요. 네. 예, 간단하게만 한번 들어볼까요? 학동이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하곡동, 화곡동. 하곡본동, 네. 하곡본동 98-9번지요. 거기 뭐 갖고 계세요? 빌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화곡본동. 빌라 하나. 네, 98-9번지. 몇 년 되셨어요? 네, 그래도 한 12년 정도 됐어요. 12년. 네, 이거 네. 추가 보유하지 마시고 처분. 처분, 네. 이유 묻지 마세요. 그냥 처분. 네. 화곡동 재개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주 간단하게 답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잘 생각해 보시고요.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질문까지 답변을 좀 드렸고요. 대표님, 요즘 보니까 옛날보다 주상복합이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주상복합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만약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주상복합보다는 일반 아파트 쪽으로 보는 게 더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반 아파트 쪽에 한 표. 이렇게. 한 표. 네. 왜냐하면 주상복합이 처음에는 정말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한 10여 년 전만 되게 이슈였단 말이에요. 와, 이렇게 고급지게 고급스러운 주거타운. 그랬는데 막상 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채광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잘 이제 환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맞아요. 통풍도 잘 안 되고 예. 단점이 많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선호도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일반 아파트보다 떨어지고 또 요즘은 또 아파트들도 단지형으로 커뮤니티 시설 잘 갖춘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기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특정한 주상복합들만 또 가격 상승을 이루게 되고 수요자가 특정한 주상복합들만 찾게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특정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살 것이냐 결국은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살 것이냐 이거로 딱 갈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특정한 사람들보다는 다수가 많이 선호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당연히 일반 아파트로 관심 가지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상복합과 일반 아파트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이 의견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리닉 상담 진행을 했고요. 저희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026676-032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이고요. 오늘 만나볼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12단지와 강동구 삼익그린 2차 66제곱미터대를 보고 있는데요. 어디를 사는 게 좋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양 끝과 끝을 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두 곳을 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그냥. 그쪽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군요. 근데 결정을 못 하겠어요. 아. 삼익그린인지 신정로 12단지인지.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잘 둘 다 알 수가 뭐 없어가지고. 재건축을 보고 이제 선정을 하신 것 같은데. 재건축을 보고 투자 목적으로 예. 하는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알겠습니다. 싶어서. 결정에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재건축 투자를 하시고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참 공교롭게도 한쪽 끝과 한쪽 끝이네요. 네. 투자금은 어느 쪽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나요? 목동 쪽이 조금 더. 아니 그냥 4, 5억 정도고 네. 투자금은 양천구 쪽이 더 들어가는 그렇죠. 것 실제 같아요. 투자금 양천구 쪽이 좀 더 많이 들어가죠. 네, 그 전체적인 가격대, 그러니까 아파트의 평균적인 가격대, 네, 그러니까 상일동이면 지금 강동구잖아요. 네. 강동구하고 강동구 상일동 지역의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그 양천구에서 또 목동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은 어느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으세요? 양천구 쪽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양천구 쪽이 좀 높죠.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는 거냐면 네, 지금 현재 높은 가격들은 두 개 다 지금 개발이라는 전제를 놓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높은 것들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가격 자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런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아시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네, 화면 보면서 어디가 결론적으로 목동 양천구 쪽이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자, 물론 상일동도 좋습니다. 상일동도 좋아요. 좋은 거 분명한데. 명일동이에요. 삼익그린. 명일동 삼익그린 2차. 삼익그린 2차죠. 삼익그린 2차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익그린 1차가 재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재건축을 하면서 이 지역이 삼익그린 2차까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단지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네. 고독주공 저층 재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주거 시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거 수준 자체가 상향 업그레이드 되니까 지역적으로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네. 특성, 지역적으로 좋아지기는 하는데 내가 그 역할의 중심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역 대 지역을 비교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삼익그린 2차는 아무래도 고독주공 저층 재건축 단지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의 시너지를 얻는 입장인 거지 이 고독주공에 얘가 영향을 주는 입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 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그 12단지 보셨잖아요. 네네. 12단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얘는 아직 재건축 시작한 곳은 아니지만 네. 뭐 주변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이 12단지의 특성은 뭐예요? 목동 재건축이라는 큰 테마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아, 네. 큰 테마를 갖고 있으면서 그중에 얘만 할게요 이게 아니고 같은 네. 단지에 해당되니까 뭐 통합개발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전부 다 이루어지는 즉 얘는 같이 중심에 서 있는 단지예요. 아, 네. 개발의 중심에 서 있는 단지. 그러면 네. 향후 어차피 지금 얘도 안전진단 안 했고 삼익그린도 안전진단 안 했잖아요. 네. 어차피 시간적인 여유는 시간적인 길어지면 필연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그 조건은 똑같아요. 단지 네. 투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률은 막상 세부적인 수익률은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결국은 네. 이 큰 개발의 중심에 슴으로써 개발의 이익과 개발의 가치는 이쪽이 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금 아, 조금 네. 더 들어가는 건 얼마든지 상세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대장 역할을 해서 주변 시설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단지를 네. 선택해 놓는 것이 앞으로 실제 개발이 이루어질 때 훨씬 유리한 조건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네. 그러면요. 언제쯤 사야? 자, 매수 시기는 이렇게 볼게요. 지금 매수 시기는 네. 어차피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됐잖아요. 네. 안전진단이 강화돼서 시간적인 지연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초과지 환수 이익제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5월 달부터 막 부과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 재건축 호재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5월에서 6월 시장 한번 보고 요때 약세 네. 전환 되면 그때 들어가시면 되고, 그죠? 네.
네. 너무 이게 내가 바닥까지 이거는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 그 시장 내가 타이밍 잡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요 5, 6월쯤에 한번 1차 타이밍 한번 잡고요. 요때 만약에 네. 하향세로 조금 지나갈 것 같아요. 언니, 저 적금 탔는데 이자가 안습이에요. P2P 안 해? 평균 10%대야. 요즘에도 그런 상품이 있어요? 와우스타에 엄청 많아. 투자자와 대출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투자가 가능한 와우스타. 은행의 정기적금이자 1.5%. 오피스텔 수익률 5.3%. 하지만 P2P 금융상품의 목표 수익률은 10%대. 한 번 투자한 사람은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 P2P 금융. 한국경제TV 와우스타와 함께 지금 바로 투자하세요. Explorer, this is Houston. 우주 P2P. 우주 최강 P2P 스타 와우스타 P2P. 그럼 가을쯤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향과 또 시기도 말씀드렸으니까 결정 잘 내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76-0321번이니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각나시면 저희와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0266-0321번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고민이신가요? 아, 영등포 프로지오하고 당산 효성, 그쪽으로, 영등포나 당산 쪽으로, 네. 뭐, 거주할 수 있지만 투자 목적이 더 강하고요. 예. 어떤가, 영등포 프로지오가 영등포 지역 대비 좀 예.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어떨지, 이제 가보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아, 그래요? 영등포 역 뒤쪽이고, 뭐, 철길 옆이고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알겠습니다. 미리 많이 네. 좀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영등포 푸르지오 그리고 당산동 효성은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어디 보셨나요? 거기 레미안 바로 옆에요. 레미안 바로 옆에 1차, 양산역 2차가 가까운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네. 어느 쪽이 더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의 단지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영등포랑 현장을 다 가보신 모양이에요. 예, 가보긴 했어요. 가봤더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주변 환경도 조금 그런 것 같고 가격은 영등포권에서 싼 것 같은데 예. 주변 환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국철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거기 가서 실제 단점을 보신 거예요. 그 지역의 단점을. 예. 그죠? 그러면 예. 지금 단점을 본 것과 근데 지금 그 당산동에 아까 말씀하신 효성 단지는 가서 지금 단점을 이야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쪽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결론 이미 나왔잖아요. 결론 이미 아. 나왔잖아요. 자, 제가 화면 보면서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예. 자, 왜냐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등포 푸르지오 단지가 영등포 역세권이면서 생활 편의시설 뭐 백화점도 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장 단점,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전철. 즉, 이 국철, 우리가 국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상철. 그리고 주변 환경의 노후 환경, 주변 환경. 이런 것도 안 좋아요. 그러면 국철 소음, 주변의 환경이 안 좋아. 그럼 이건 뭐예요? 아이 키우기가 좋은 곳이에요? 별로 안 좋은 곳이에요? 네, 안 좋은 곳이죠. 별로 안 좋은 곳이죠. 네. 그 단점이 너무 크게 부각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자, 이 당산역세권은 2호선하고 9호선이잖아요. 네. 그죠? 자, 한 예로 이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함에 있어서 서울에서 부동산을 소유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임대를 만약에 논다라는 가정을 하고 2호선과 9호선에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임대 사업만 하면 망하지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 내가 지금 실거주자라고 말씀하셨죠. 실거주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봤을 때도 2호선과 9호선이 다른 노선하고 붙으면 우선 가산점을 먼저 갖고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주변 환경도 당연히 당산 역세권, 당산 역세권도 영등포 역세권 못지않게 물론 대규모의 큰 백화점은 없지만 생활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고 주변에 또 아파트 단지들로 바뀌고 있고 재건축도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주거의 쾌적성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는 곳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선택은 그냥 내가 이미 본 게 답니다. 실제 보고 느끼신 게 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거냐면 당산 쪽을 선택하시는 게 이 효성 쪽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쪽에 영프가 뭐 다른 좋은 호재가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네. 그러면은 그 영등포, 당산, 뭐 청량리나 뭐 아니면 합정역 쪽도 제가 좀 봤는데 네. 권해주시면 어디가 제일 나을까요? 그럼 자, 지금 그 아까 뭐 청량리 말씀하셨고 만약에 청량리 쪽을 가신다면 새 아파트인 그 전농 유타운 있잖아요. 네네. 그쪽을 들어가신다면 사실 이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근데 합정 쪽으로 진입하시겠다 그러면 합정 쪽은 아파트가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마포권으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마포권하고 지금 당산하고 영등포권 중에 어디가 나요? 그럼 당연히 마포가 날 수밖에 없죠. 도심 한복판이니까. 이렇게 지역 대 지역을 비교할 때는요. 지역의 크기가 조금 더 큰 곳, 그 지역의 특성이 조금 더 크고 내가 선호하는 곳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지역을 가시면 그 어떤 곳을 가시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결정 내리시고요.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빠른 답변 전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오늘은 어떤 내용 도착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동부 센트레빌 105제곱미터 보유 중입니다. 바로 옆에 헬리오시티가 12월에 입주하는데 입주 시점에 동부 센트레빌 가격이 상승할까요? 매도해야 할지 여부와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헬리오시티가 워낙에 만 세대나 가까운 대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 단지들 다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를 하니까 네. 입주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그럼 그때 내가 팔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저기는 거의 만 세대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대단지잖아요. 네. 이 많은 세대들이 한 번에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임대가가 높겠어요? 낮아질 확률이 높겠어요? 아,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좀 낮아지겠죠. 네. 임대가가 낮아지면 매매가도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큰 단지 옆에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의 특성은 뭐냐면 예. 이 큰 단지의 가격이 강세일 때 이 시너지 효과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 큰 단지의 가격이 약세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되는 단지는 같이 약세를 형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헬리오시티 때문에 동부 센트레빌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건 입주 시점이 아니고 네. 헬리오가 입주해서 조금 안정화를 갖추는 한 입주 한 2, 3년 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때까지 조금 참으셨다가 매도하시는 게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처분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더 참고 기다리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피드 상담 보겠습니다. 양천구 목동 7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안전진단 강화로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자금은 5억 원 정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요즘 이제 재건축도 안전진단 또 이슈가 되는 만큼 네.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동 단지 중에서도 7단지 같은 경우는 유일한 역세권, 목동 아파트는 유일한 역세권에 해당되면서 상당히 상업지화가 될 그런 곳이긴 하거든요. 예. 정말 특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단지 이제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서 시간적인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한 또 손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항상 이렇습니다.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을 투자를 언제 해야 될까? 개발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시간과 바꾸는 거죠, 비용과.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은 거냐? 앞서 오늘 또 앞서 시청자분 상담하실 때도 재건축 얘기가 잠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네. 지금 벌써 5월 달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부과하는 단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안전진단 기준 강화됐고 재건축 초과 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얼마씩 나타날 겁니다. 그게 5월 달에 나타날 거고 또 4월 이후부터는 다주택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윤곽을 잡는 게 5월에서 6월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때 되면 재건축 시장에는 유리한 게 아니고 불리한 게 많아져요. 당연히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시장을 한번 예의주시를 해봐서 1차적으로 그때 시기를 한번 잡아보시고 예. 이게 이제 그래프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상향이냐 하향이냐
하향이냐를 놓고 봐서 만약에 하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시기를 조금 더 늦추고 진입은 하시되 너무 늦추지 마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진입하시면서 그 타이밍만 조금 보시면 되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만큼 아주 꼼꼼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스피드 상담 생방송 시간 봐서 저희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무료 강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지난주와 같은 주제를 또 선정을 하셨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지난주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셔서 예. 이번 주랑 똑같은 내용 할 거니까 다음 주에 좀 와주세요 이런 말씀 좀 드리는 바람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나요? 네,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그곳에서는 그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예 서울시에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 세미나 또한 그곳이 어느 곳인지 또 그것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알짜배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 다루도록 할 테니까요. 네. 참석하시면 좋은 정보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정책 따라 또 투자를 해야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드립니다. 도시 재생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고요. 합정역 2번. 언니, 저 적금 탔는데 이자가 안습이에요. P2P 안 해? 평균 10%대야. 요즘에도 그런 상품이 있어요? 와우스타에 엄청 많아. 투자자와 대출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투자가 가능한 와우스타. 은행의 정기적금 이자 1.5%. 오피스텔 수익률 5.3%. 하지만 P2P 금융상품의 목표 수익률은 10%대. 한 번 투자한 사람은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 P2P 금융. 한국경제TV 와우스타와 함께 지금 바로 투자하세요. Explorer, this is Houston. 우주 P2P. 우주 최강 P2P 스타 와우스타 P2P. 출구에 위치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되고요. 지금 만나고 계신 이동주 대표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02-6676-032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02-6676-0321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무주택 상태이고요. 예, 예, 보유 자금은 한 12억 정도.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지역으로는 잠실 우성 아파트하고요. 잠실 우성 개포, 아파트. 예, 네, 그다음에 개포 1단지. 네, 그리고 이제 잠실 주공 5단지를 예. 보고 있는데 네, 이 중 어느 것을 구입하는 게 네, 좋을지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구입을 한다면 매수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지 예.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도 그리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거주 생각도 있으신가요? 거주는 이제 그렇죠. 거주도 뭐 거주도 하면서 이제 당장은 투자 목적. 아니더라도 예. 예, 순차적으로 거주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전문가 이야기 나누면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군데 네. 중에 고민 중이신데 대표님, 이 셋 다 참 유명한 곳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군데 네,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이슈가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에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일단 세 군데 중에 일단 한 군데는 일단 먼저 이렇게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비교 분석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개포 1단지, 그리고 잠실 우성, 그다음에 잠실 주공 5단지잖아요. 네. 그 중에서 잠실 우성은
주공 1단지나 주공 5단지에 비해서 조금 힘이 약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재건축 같은. 그러면 그건 일단 제외. 그죠? 예. 나빠서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그럼요. 세 곳 중에 안 좋은 세 곳 중에서 안 좋아서 제외한 거예요. 예. 자, 그럼 두 곳 중에 한 곳을 비교해 보자고요. 두 네. 개 중에 어디가 나을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자, 잠실 주공 5단지는 한강변에 일부 50층을 포함한 한강변의 재건축 단지로 발돋움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발돋움할 곳이고, 네. 개포주공 1단지는 개포주공 재건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규모죠. 네. 랜드마크가 되겠죠, 분명히. 예. 여기도 규모가 상당히 높고 또 구형 도시개발구역까지 포함이 되면서 도심지가 확장되는 그런 거기에 중심지 역할도 해주는 곳이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아마 다음 달부터인가 아마 이주 앞두고 있을 거예요. 4월부터인가. 예. 근데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이 5단지는 지난해 관리처분 신청을 못했죠. 예. 관리처분 신청을 못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재건축에서 가장 지금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거 뭐예요? 초과이익 초과이익 환수제잖아요. 예. 작년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했으면 괜찮았는데 신청을 못한 단지들은 이 제초제 환수제를 못 피해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적용받아요. 그러면 주공 5단지를 현재 진입 시점에서 내가 진입한다는 가정을 하에 실제로 실제 사업이 이뤄서 역산 10년간 역산해서 그때부터 출발할게요 하더라도 차익 자체가 너무 크니까 지금 몇 억 원을 지금 억인데 몇 억을 지금 내가 뭘로 내야 되는 거냐면 분담금으로 내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분명히 잠실 주공 5단지가 개포 주공 1단지보다 두 개가 다 똑같이 입주를 한다라면 시세가 높은 건 분명하지만 투자적인 측면까지 감안한다라면 분담금까지 냈을 때는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네. 무주택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지는 개포를 먼저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개포를 먼저 선택하시고 개포는 또 네. 이게 저층 재건축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중층 재건축이 또 이루어져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또 한 번 될 거예요, 이곳이. 그러면서 가격 상승을 또 이뤄낼 것이고 여기 들어갔다가 제초제 정산 정리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될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진짜 1주택으로 지금 이렇게 거주 겸 재테크까지 만들고 가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루어지는 걸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4월부터 이주하고 나면 올 연말에 올 연말에 착공되면은 한 3년 뒤에 입주잖아요. 네. 입주해서 비과세 조금 만들고 그때 가서 이거 처분하고 이거 들어가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 구조 만드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2단계 전략까지 구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시기만 잘 맞추면 둘 다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잘 세워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광진구 자양이동 664-11 예. 빌라 투룸 네, 2007년도에 준공됐고요. 예, 2009년도에 매수를 했어요. 예, 그리고 2017년도 3월 달에 주택임대사업자 만료했고요. 예. 근데 현재 매수한 가격보다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것을 보유를 해야 할지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예.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예, 하나는 용산구 이천동 411 예. 동아그린 18평을 반전세 주고 있어요. 네, 2012년도에 매수했어요. 예. 이것도 보유를 해야 할지 매도한다면 언제 매도해야 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해요. 아,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밖에 나와 있어갖고 전화상으로만 아, 지금 네, 화면을 못 상대- 보시는군요. 네 화면을 못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못 감안해서 보시는 걸 설명해 감안해서 설명을 좀 네. 꼼꼼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상담 감사합니다. 엄청 기다리셨나 봐요. 아주 상세하게 네.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네.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청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양동 거는 이미 임대사업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나요? 네 작년 3월달에 5년 네.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2009년도에 구입하셨다고 그런 거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고점에 들어가서 네.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손실이 네네 한강 르네상스. 손실이 조금 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참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게 네. 그렇게 미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차피 의무임대 기간은 지금 끝났으니까 네. 문제는 이제 또 연수도 오래됐잖아요, 이게.
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 르네상스였는데 여기가 유도정비구역에 해당됐다 보니까 네. 전략정비구역도 지금 취소된 마당에 유도정비구역이 다시 진행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단지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구의자양 제촉지구 구의역 일대에 네. 김석기구. 여기가 업무타운으로 조성되면서 어떻게 이 주변까지 영향을 미칠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더라도 역세권 주변에 신규 쪽으로 집중할 확률이 높아서 네. 이게 그렇게 영향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 뭐 상업지 지역도 생긴다고 듣긴 들었어요. 네, 그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거는 조금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네. 이렇게 오래된 다세대 주택은 매도를 할 때 실거주자를 겸해서 매수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 기간에 조금 맞춰서 임차인의 임대 기간 종료되는 시점 있잖아요. 내년 6월에요. 네, 이 시점에 맞춰서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금 회수를 빨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자금 회수를 내가 손실 나는 거를 이게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보다도 네. 일부 손실을 좀 감수하고라도 네. 빨리 현금을 회수해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 타는 것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촌동에 무슨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동아그린 이천동 411 동아그린 18평. 거기 앞에는 현대 그 한강변에 현대 네, 아파트가 있고. 강변 맨션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이거는 동아그린. 이렇게 볼게요. 네. 여기가 얘 아파트가 뭐 재건축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용산이 이제 개발이 한참 진행됐다가 무산됐다가 이제 다시 개발할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원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산 개발의 다시 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원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뭐 민족공원 조성도 있고 여기 뭐 다시 업무타운 다시 재하는 것도 있고 이미 한강로 일대는 뭐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용산 지역에 내가 투자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투자 목적으로 진입할 때는 사실은 투자 소액으로 목적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네. 아파트를 내가 지금 들어간다고 하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교적 용산권에서도 비교적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임대가는 좀 높단 말이에요. 그죠? 언니, 저 적금 탔는데 이자가 안습이에요. P2P 안 해? 평균 10%대야. 요즘에도 그런 상품이 있어요? 와우스타에 엄청 많아. 네, 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용산권을 내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네. 이제 다시 개발이 새로 시작되는 거니까 좀 장기간으로 생각해서 좀 꾸준하게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장기간이면 어느 정도 용산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최소 빨라도 5년, 보편적으로 네. 10년 정도 보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럼 그때 좋은 거 그때까지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으니까 이건 갖고 보유. 가시고 자양동권은 조금 일찍 처분하시고. 네, 이렇게. 용산에 있는 거는 저기 보유하는 쪽으로요. 그렇죠. 2012년도에 매수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지금 뭐 2012년도 매수하셨으면 사실 2012년도부터 큰 가격 변동은 없었잖아요. 네. 최근에 조금씩 올라갔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조금 올랐어요. 본격 상승은 아니고 개발이 네. 또 진행된다고 하면 그때 또 한 번 더 상승할 거니까 그때까지 네. 무조건 갖고 가세요. 네, 네, 이렇게 5년 답변 7년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자양동 쪽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용산에 갖고 계신 거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하남 미사에 예. 신한 인스빌 분양권을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예, 2019년 1월 입주 예정이지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전세를 주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려 생각을 하다가 네. 요즘에 용산구 이촌동에 예. 2010원 아파트 가격이 주변에 비해서 좀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 두 곳에 대해서 투자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인스빌 분양권은 또 별개고 이촌동 보신 것도 또 다른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분양권은 팔고 그 차익에 더해서 용산구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이촌동에 투자를 하시려면 분양권은 매도하고 투자를 네, 네.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신데 왜 파시려고 그래요? 글쎄요. 제가 확신이 없어서요. 자, 아직까지. 제가 방송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빠르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 보면서요. 자, 신한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좀 있으면 역세권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네.
자, 하남미사가 역세권에 해당되는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자, 상업지역 이용하면서 이 아파트 단지가 여기 상업지역도 이용하고 여기에 여기 들어오면서 아파트 단지가 역세권으로 바뀌고 주변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갖추고 있고 여기 개통한 이후에 하남의 중심 주거지역을 변마할, 즉 지금보다 더 많은 가치 상승을 이룰 곳을 갖고 있는데 이걸 지금 내가 팔겠다 그 소리잖아요. 네. 이걸 누가 팔라고 찬성을 하겠습니까? 더 보유, 지하철 개통한 이후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 용산의 시범 아파트 말씀하신 거죠? 네. 거기가 지역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 분명해요. 네. 근데 이 서부 이천동에 있는 이 시범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을 아세요 혹시? 그 땅 대지 지분이 없다는 얘기가. 대지 지분이 없죠? 네. 대지 지분이 없다라는 건 뭐겠어요? 이거 실제로 개발을 하려면 자, 이거 아파트잖아요. 네. 아파트는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얘는 지금 토지가 없죠. 네. 그럼 이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시한테 토지 나한테 파세요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거 좀 용어를 뭐 불화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불화가가 이게 지금 뭐냐면 예전에는 공시지가 불화해줬어요. 네. 공시지가 불화해줬는데 지금은 현재는 불화 가격이 시세예요. 시세 불화, 감정 시세. 네.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당장 싸다고 들어갈 게 아니고 실제로 네.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불화대금 몇 억을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저 신안을 조금 더 가신 이후에 조금 더 호재를 더 늘려서 가격이 더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역으로 개통해서 역세권으로 바뀐 이후에 처분하시고 네. 나는 꼭 굳이 용산권을 진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문제성이 있는 거를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주변 지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좀 용산권에 진입하는 다른 방식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걸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시청 한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잘 내리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동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탄한 지역 호재와 입지적 장점으로 미래 가치 기대되는 재테크 상품 만나보는 시간입니다.